자, 그럼 원격 탐사 위성 영상학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리뷰해 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원격 탐사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렸었죠. 여기 지금 핸드아웃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격 탐사는 실제로 접촉하지 않고 지구 표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학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했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반사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감지 및 기록, 가공, 분석하고 그 정보를 적용하는 전체의 과정과 응용 과정 그 단계까지를 우리는 보통 리모트 센싱, 원격 탐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이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원격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국한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심 지역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그리고 산림 지역과 또한 호수 또는 바닷가 연안에서의 강물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다양한 형상들 그리고 다양한 대상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상학자, 지리학자, 그리고 산림감독관, 소방관, 그리고 환경운동가, 지질학자, 농부, 선장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리모트 센싱 이미지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탐사의 개괄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리모트 센싱 과정의 7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 7가지 기본 요소는 사실은 이 리모트 센싱 강좌의 각각 챕터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단계와 그리고 그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리모트 센싱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 그 과정을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A, B, C, D, E, F, G 7개의 과정 그리고 그 7개의 과정이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단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첫 시작은요. A라고 표시된 에너지 소스 또는 에너지 원이 조명을 해 줘야지만 리모트 센싱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 에너지 소스는 지구 표면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대기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게 B라고 여기 지칭된 그런 위치고요. 이 대기권을 통과한 그러니까 소위 에너지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태양 에너지죠.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C라고 표현된 요 지구 표면에서는 대상체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리모트 센싱의 대상체는 지구 표면에 위치하는 모든 물체들이에요.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 후에 일부분이 튀겨서 다시 대기권을 뚫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위성에서 즉 4번째 단계인 D라고 표현된 이 단계에서는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에서 전달된 에너지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위성에서 카메라로
지구 표면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찍히겠어요? 태양에서 전달된 빛이 지구 표면에서 반사된 걸 찍는 거죠.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찍힌 에너지 기록물은 당연히 그 지구 표면에 놓여 있는 수신국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전송하고 그 수신, 그리고 수신된 것을 처리해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거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특히 구글 어스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세계 전 지구의 곳곳에 지구 표면의 이미지가 바로 이 2단계, 5번째 단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6번째 과정인 해석 및 분석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를 추출했으면 그냥 그 정보를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응용을 해야 되죠. 거의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추출된 정보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해서 7가지 기본 요소를 그 리모트 센싱 과정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에서의 그 특징들을 우리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가지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즉 그 7가지 요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에너지 소스, 에너지 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트 센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전자기 복사라고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즉 electromagnetic radi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햇빛이 바로 전자기 복사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물리학적인 용어로 불렀을 뿐이에요. 햇빛이 결국에는 전자기 복사고 그 전자기 복사가 우리 리모트 센싱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에너지원입니다. 이 전자기 복사는 그 원리를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전자기 복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기와 자기장이 섞여서 혼합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기라고 부릅니다. 즉 전자기 복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위에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2가지 색깔로 지금 표현된 그 빨강색은 전기장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2개의 파가 서로 중첩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기 복사라고 부릅니다. 전달되는 방식을 의미해요. radiation이라는 복사라는 표현은요. 이런 전자기 복사는 그러니까 서로 수직되게 그 fluctuation 하는, 즉 위아래로 움직이는 웨이브처럼 그와 같은 전기장과 그리고 그것의 또 수직인 자기장, 보통 E 또는 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2개 겹쳐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웨이브인데 일종의 이 웨이브가 전달되는 속도가 있겠죠.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로 전달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자기를 다른 말로 빛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 전자기 복사가 전달되는 속도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의 속도가 바로 이 속도입니다. 우리가 전자기장 또는 전자기 복사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파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또는 주파수, 2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모든 그 웨이브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파는 일정한 그러한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좀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시간, 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시간 간격의 그 폭을
우리가 보통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의 길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 전문적인 기호르는 그 그릭 문자 람다로 많이 표현해요.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우리가 쓸 겁니다. 요 람다라는 기호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기호는 파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세 가지 종류의 파를 그려 놓은 건데 첫 번째 있는 어떤 파가 있고요. 이 파의 파장은 즉 그 골과 골 사이의 거리 또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그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웨이브는 바로 위에 파장과 뭐가 다르겠어요? 파장이 좀 짧은 것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똑같은 일종의 파인데 위에 것과 다른 거는 마루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이전 것보다 길다는 얘기는 얘는 파장이 긴 파예요. 파장이 보통인 파, 파장이 짧은 파, 파장이 긴 파. 자, 그런데 이 파장을 분모에 놓고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1 나누기 파장을 하면 그 숫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거는 주파수라고 불러요. 주파수. frequency인데 주파수는 그릭 문자 뮤자입니다. 뮤. 유랑 비슷한 거 있죠? 뮤. 뮤라는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파장과 주파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수식 하나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C equal 람다 뮤라는 관계식이 항상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는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즉 1초에 300만, 100만, 1000만, 억, 3억 그죠? 그 10의 8승이니까 100만이 6개고 거기다가 아니다 1000만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이네요. 3000만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인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그 C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파장이 커지면 주파수는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주파수가 커지면 파장이 작아지는 서로 역의 관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파장은 미터 단위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주파수는 헤르츠, 즉 그 초당 그 사이클이 몇 사이클이 지나가냐를 표시하는 헤르츠 단위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왼쪽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세 가지 파의 경우에는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주파수가 제일 낮은 주파수인 거고요. 왜냐하면 파장이 제일 긴 거니까. 중간에 있는 것이 주파수가 가장 높은 파입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제일 짧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있는 거는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퀴즈를 한번 문제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큰 부담 갖지 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중요한 사항 하나를 그 배워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원격 탐사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그 에너지 소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그런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격 감지 장치를 사용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연 상태에서 가장 사용하기 쉽고 확실한 소스는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바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태양은 지구 표면의 원격 탐사에 대부분의 그 초기 에너지원을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 그 사람들도요. 태양으로부터의 복사를 감지하는데 사용하는 원격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눈인 거예요, 사실은.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물체에서 반사된 것을
우리 눈이 리모트 센싱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즉 우리 눈이 바로 리모트 센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그 특이한 사실 중에 또 하나는 우리 눈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에너지만 감지하냐면 소위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부분만 감지하죠. 사실은 이름은 거꾸로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대역을 소위 그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는 그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외선도 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적외선도 오고 있어요. 그 외에 다양한 파들이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리모트 센싱에서 관심을 갖는. 자, 두 번째 퀴즈를 통해서 조금 아까 배운 그 파장과 주파수와의 관계식을 한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그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빛의 속도는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라고 한다 그랬죠. 자,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자기 파가 있는데 그 전자기 파의 주파수가 50만 기가헤르츠일 경우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50만 기가헤르츠짜리 주파수를 갖는 파가 있는데 그 파의 파장은 과연 그럼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한번 답을 표현해 보라고 질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아주 단순한 산수예요. 사실은. 그죠?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C equal 람다 뮤라는 그러한 관계식을 살펴보았었죠. 너무나도 간단한 수식이니까 이거는 한 번만 들어도 사실은 그 잊어먹기 힘든 식이에요.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다 라고 하는 수식이죠.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예요? 빛의 속도는 알고 있고 원래, 그죠?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람다 곱하기 뮤인데 지금 람다가 뭔지 모르는 거고 파장이 뮤, 주파수는 가르쳐줬어요. 주파수는 50만 기가헤르츠라고 가르쳐줬고, 너무 친절하게도 혹시 모를까봐 기가헤르츠라는 단위가 10의 9승 나누기 그 세컨드 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은 람다 곱하기 50만 곱하기 10의 9승 기가헤르츠니까요. 에 해당되고요. 그것을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5에 5 곱하기 10의 5승이 추가돼서 5 곱하기 더 간단하게 10의 14승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5 곱하기 10의 14승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분모가 되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5 곱하기 10의 14승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메타가 이 파장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답은 아직 끝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학도들은 항상 질문에 충실해야 되니까 마이크로메타 단위라 그랬죠. 마이크로메타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우리가 마이크로메타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이건 답이 얼마겠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1승만 남으니까 0.6 마이크로메타라는 파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6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그 파장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파냐면은 0.4부터 0.7까지가 가시 영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니까 빨강색과 그 주노초파남 보니까 초록색 계열이 얼충 0.6 마이크로메타 파장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주파수가 얼마 정도인 거예요? 50만 기가헤르츠짜리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결국에는 초록색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런 숫자를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빛이 바로 요런 파장대역이에요. 요런 주파수고. 아시겠죠? 이게 왜 녹음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럴 줄 알았네. 녹음이 안 됐네. 이거 왜 이러니? 잠깐만 요만 세팅만 다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꾸는 의미로 지금 잠깐 멈췄는데 뭐야?